아이파크 캐슬 아파트가 25평, 33평 둘 다 프리미엄이 2억 좀 넘는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토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과연 몇 배가 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5분 정보입니다. 오늘은 요즘 들어 토지로 관심을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종목 중 토지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인데 아마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요. 5분이 넘어가더라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가시죠. 건물과 토지의 가장 큰 차이는 시각적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건물의 경우에는 위치부터 외관까지 전부를 볼 수 있지만 토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위치를 봐도 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게다가 시세조차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일단 지목부터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28가지나 되죠.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종류도 많고 구별하기도 어려운 토지 투자는 왜 하느냐? 흔히들 얘기하시길 건물이나 주택에 비해서 원금 기준 2배나 3배 아니면 그 이상의 수익이 나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 이런 자료만 봐도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엄청난 시세의 상승이 이뤄지죠. 아마 시세는 더하겠죠. 다만 긍정적인 경우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모든 토지 투자가 그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토지 투자도 두 가지 형태로 생각해야 합니다. 가수요 투자냐, 실수요 투자냐. 이것에 따라 선택할 매물도 달라지고 기준도 달라집니다. 먼저 가수요 투자란 말 그대로 그 어떠한 후속 조치 없이도 날 것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개발 계획 같은 호재로 시세가 상승할 경우에 매도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두 번째, 실수요 투자란 토지를 매입해서 실제 건축 행위까지 하고 그 후에 임대 운영을 하던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간단한 정의로만 봤을 때는 두 목적에 따른 방식도 달라져야겠죠. 먼저 말씀드렸던 가수요 투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기로 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의 설정이 유의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국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실수요 투자는 당장의 후속 조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보다는 건축 행위를 할 경우의 건물 성격에 따라서 입지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토지도 건물과 마찬가지로 시세가 상승하는 요인은 크게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의 정책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이나 2030 서울플랜처럼 행정구역별로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계획들을 눈여겨보시면 되는데 유의할 것은 모든 계획은 계획일 뿐이라는 거, 다시 말해 지켜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개발 호재입니다. 토지에서의 개발 호재란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먼저 사회 간접 자본, 즉 SOC 사업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지원해주는 자본으로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의 교통시설과 전기, 통신, 수도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두 가지, 도로와 철도만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도로도 종류가 많이 있으니 구별을 해 봐야겠죠. 지방도로,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고속도로라고 얘기하면 그냥 지역을 이어주는 도로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고속도로도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도로교통의 대동맥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노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지나서 밑으로 내려가면 제일 먼저 판교신도시, 그 밑에 분당신도시, 광교신도시, 용인을 지나서 서동탄, 동동탄, 신도시를 지나는 노선입니다. 보세요, 느낌이 오시죠? 이렇듯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는 도심도로라고도 불립니다. 반면에 서해안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도심을 이어주는 기능보다는 공단의 활용도에 중점을 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서쪽 인천부터 강릉까지 이어지는 영동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광지역으로 꼽히는 강원도를 통과하다 보니까 관광의 성격이 강하게 잡혀서 각종 리조트나 골프장, 스키장 등이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고속도로는 인터체인지를 기준으로 발전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속도로가 생기는 주변에 토지를 선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엄한 곳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인터체인지가 생길 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 하는 거죠.
그냥 도로가 생긴다니까 무조건 사고 보자 하는 생각은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개발되는 도로가 어떤 도로냐에 따라서 판별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철도의 경우에는 부연 설명이 따로 필요 없죠. 다들 그렇게 찾으시는 역세권. 역세권이란 인구의 밀집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인데 지하철역 하나만 생긴다고 해도 집값이 널뛰는 걸 보면 아시겠죠. 얼마 전에 우연히 기획부동산이라는 곳에서 판매하는 토지 정보를 얻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GTX C 노선으로 인한 호재를 명목으로 도봉산 자락에 있는 맹지를 파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뭔 개소리야? 이런 건 아무 기대치가 없으니까 속지 마세요. 정반대의 사례도 있는데요.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화정시에 있는 병점역에도 에피소드가 있어요. 병점역은 1호선으로 1번, 2번 출구가 있는데요. 1번 출구 쪽은 진작부터 주거지 및 상권이 형성이 되어서 토지 가치가 굉장히 좋았는데 반대편 2번 출구의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황무지라고 할 정도로 임야뿐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수원 공군 비행장이 있었기 때문에 고도의 제한을 받았거든요. 그곳에 토지를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억울하게 그지 없었는데 2014년에 공군 비행장이 이전 협의가 되기 시작하면서 시세는 날뛰기 시작했고 현재는 2021년 입주를 바라보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되고 있죠. 가만 생각해보면 현재 이쪽에 아이파크 캐슬 아파트가 25평, 33평 둘 다 프리미엄이 2억 좀 넘는 금액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토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과연 몇 배가 되셨을까요? 이래서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 호재 하나에 일희일비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요. 자, 다음 세 번째, 입지입니다. 입지는 흔히 상권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한데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앞서 말한 대로 현재 보이는 대로의 입지를 기반으로 선택하는 건물과는 다르게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입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여기서 맹점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A와 B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는 둘 다 전답인데 국토종합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상권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이 중에 A 지역의 일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A 지역의 수요가 너무 늘어나니까 바로 옆 B 지역에 또 다른 상권이 들어섰어요. 그렇게 되면 수요가 이동이 되기 때문에 투자의 입지도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상태의 입지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서 입지 하나에만 중점을 두고 선택을 하시면 실패 확률이 올라갑니다. 네 번째, 용도입니다. 이 용도는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말 중에 용적률, 건폐율 등이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용어의 뜻을 모르시겠다면 앞선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용도에 따라서 용적률, 건폐율이 상이하고 지자체마다 차이도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용도는 개발 계획에 따라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현재는 자연 녹지라서 4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일종 지구 단위 계획을 거치게 되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인구입니다. 흔히 유동인구라고 표현들 하시죠. 쉽게 말하자면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통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런 인구가 더 많아지면 이 길목에 주택지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게 유동인구에 따른 토지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죠. 생각해보세요. 현재는 길도 없는 인미하여서 사람들의 발길이 전혀 없는데 누군가 이 땅을 가로질러 다니기 시작하면 길이 생기게 될 테고 그게 곧 도로가 생기는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기하다 보니 또 길어졌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만 들으시고 갑자기 토지에 대한 관심이 막 용솟음쳐서 찾아다니시고 그러면 아마 높은 확률로 실패하실 거예요. 괜히 부동산의 끝은 토지다 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쩌다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큰 보상을 받으신 분들은 계속 그 시장에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수십 장, 많게는 수백 장까지 달하는 국토개발 계획이나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도시기본계획 등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지역 뉴스에 계속 귀를 기울이셔야지만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어요. 혹시라도 기획부동산이라는 곳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들만 기억하셔도 쉽게 속지는 않으실 거예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